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매월 기도백석 정기기도회를 드리며 기도 성령운동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월 정기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함께하는 22차 세계 감리교 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스웨덴 에테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 대표단 5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교회가 동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추진해온 기도 성령운동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후 46회기에 기도 백석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기도 성령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해 기도 백석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8월 기도 백석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교단 안팎에 이목이 집중됐던 기념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매월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도 성령 운동이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총회는 기도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총회로 세워가고자 기도백석 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도백석 첫 기도회를 시작해 매월 정기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8일 서울 서초 백석총회관에서 드린 기도백석 8월 정기기도회는 기도백석 운동본부장 조례자 목사의 인도로 증경총회장인 유중현 목사의 설교, 위례명성교회 백대현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총회와 한국교회와 또 각 노예와 지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백석총회 기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백석총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기도에 참석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회에 속한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얻고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을 얻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찬양으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기도백석 운동본부는 향후 총회 부흥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권역별로 기도백석 정기기도회를 추진해 기도 성령운동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세계 감리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스웨덴으로 모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열릴 대회에서 올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도 모을 예정인데요. 출국을 앞두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 대표단 파송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 소식을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22차 세계 감리교 대회 한국 대표단 파송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감리본부를 비롯해 연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청년,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광림교회 국악공연팀 등 5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이번 대회가 서로의 협력 가능성을 찾고 삶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서로 협력할 가능성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이번 대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으시고 오히려 그 삶의 본질이 더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최하는 WMC 대회는 오는 13일 대의원 회의와 14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엽니다. 온 더 무브란 주제 아래 3개의 부제인 이주, 순례, 유도 등을 가지고 3일 동안 분과 세미나와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15일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평화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반도 평화의 밤이 마련됩니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4회 KMC, UMC, WMC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청년 대표단이 실무를 맡습니다. 이런 난민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길을 모색하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평화와 정의를 위한 순례에 대한 그러한 선교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130개국 8,500만 성도의 세계 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한국 대표단의 건강하고 안전한 총회 일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시간 케냐와 탄자니아 다음 세대, 마사이족, 교회 세우기 등 한국 교회가 동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동아프리카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유대 지역이 기독교 발상지지만 초기 기독교의 확산과 발전에 아프리카 대륙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확산으로 북아프리카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많은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 권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동아프리카의 한국교회가 교육과 의료, 교회 짓기 등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탄자니아 1위 종합대학인 다르에스 살람 대학생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거나 태권도와 찬양 집회 등을 하며 포교하고 있습니다. 최근 탄자니아엔 방송국도 개국해 영상을 활용한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중심지에서 이슬람이 확산된 아프리카. 현재 이단의 포교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나면 한국과 똑같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동아프리카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과 내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인도양을 껴고 있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주변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효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탄자니아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프리카 내륙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중심으로서 충분히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인 아프리카에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한인동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힐링 토크 순회 콘서트가 낮은 무릎 경청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한인 동포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다 함께 힐링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할 수 있어 연구소 고중곤 소장의 필리핀 힐링 토크 콘서트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닐라, 안티폴로, 그리고 클락 지역에서 진행된 순회 콘서트는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또 무엇을 고쳐주고 가르쳐주기보다는 먼저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귀한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무릎 경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힐링 토크 콘서트는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격려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여기가 결심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아이여서 꽃에서도 멋진 여자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무릎 경청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낮출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한 많은 분들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한편 깨깨박사로도 알려진 고중곤 소장은 마술을 접목해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힐링 콘서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함께 웃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관객들의 호응도 컸습니다. 한인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한인에 유학해 온 학생 여러분, 누군가 당신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경청과 섬김의 마음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비전 기도회와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한장총 천환 대표회장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도전을 주고자 한다며 샬롬 부흥이라는 영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권순웅 상임회장은 장로교의 신앙의 도리로 청년과 청소년들이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반도 샬롬 부흥 통일 비전,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예배와 샬롬 부흥 기도회, 찬양 축제 등 3부로 진행됩니다. 기도회는 뮤지컬 부흥이여 다시 오라를 시작으로 통일 비전 메시지, 합심 기도, 비전 선언문이 발표되며 찬양 축제에서는 평택대학교 PTU CCM 합창단, 인천 청운교회 메바세르, 안양대학교 상투스, 백석대학교 백석대학 합창단,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랄 중창단, 주다산교회 JDS 다음 세대 합창단 등 6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CTS 필리핀의 개국 8주년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박진호 목사는 역경을 딛고 올라서는 영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선교지에서의 CTS 필리핀 방송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2부 순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제로 할 수 있어 연구소 고중곤 소장을 초청한 힐링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CTS 필리핀 사역자와 후원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또 믿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사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늘 기도와 헌신해 주신 우리 스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와 격려로 우리 CTS 필리핀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TS 필리핀은 현지에서 케이블 방송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필리핀 청년들에게 방송 미디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관심을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대학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4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운동본부 회장 김진호 목사는 교회와 개인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장학금 전달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이 은혜를 갚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일가재단이 제34회 일가상과 제16회 청년 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제34회 일가상 농업부문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실란 이동현 대표가, 4회 공익부문에는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이천영 이사장이 선정됐으며 청년 일가상에는 피치마켓 함의영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비전이 2024 글로벌 6K4 워터 러닝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4 글로벌 6K 러닝은 아프리카 식수 위생 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글로벌 기부 캠페인입니다. 올해 행사는 10월 12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진행하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개발도상국 식수 위생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13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청주에서 제2회 총회장배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서는 권역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30개 교회 48개 팀이 경쟁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는 스포츠를 통해 주일학교 부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현재의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문찬양 기자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시기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위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초량교회에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007년 부산 대부흥, 2014년 회개의 날, 역사의 순간마다 부산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부산의 교회와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2007년에 행사 집회장에 갔을 때 그 옆자리를 걸어가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으로 인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싶은 심령이 들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모든 부흥의 시발점은 연합회에 함께 모였던 집회를 통해서 시작됐던 것을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주제로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리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제주 성안교회 유정길 목사가 말씀으로 제이어스, 예라모십, 부산 연합 찬양팀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는 이번 집회는 30개 지역, 2천여 교회, 15만 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또 20대, 10대의 이 우리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또 경험하고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이 될 것이고 신앙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데 힘이 될 것이다. 부산 성시아운동본부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K 가스펠 축제, 코스타 월드캠프 등 징검다리 집회,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되는 홀리 웨이브 위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시작한 이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는 이 마음들이 전국 도시로 흘러서 부산과 같은 이런 집회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결국 기폭자가 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꿈, 그것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꿈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의 불씨가 되길 원하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집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문찬영입니다.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가 부산진교회에서 제100회 정기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무지개 전원교회 박시영 목사는 연구에만 몰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연구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연구 발표회에서는 백석대학교 이상규 석좌 교수가 6.25 전쟁기 부산 지방 기독교를 주제로 6.25 전쟁과 부산의 기독교계, 부산의 전도자들과 선교사, 기독교 구호단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2024 여름 유스비전 캠프가 경기도 화성 신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여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라를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캠프에는 스쿨처치 임팩트 최관하 대표, 하늘중앙교회 박윤호 목사, 찬미워십 민호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찬양과 기도로 믿음의 리더십과 사명자를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많은 영적 리더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캠프를 준비했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대한민국을 품는, 또 열방을 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시작된 선교단체인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19년이란 시간 동안 매번 여름과 겨울 캠프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4차 라오스 선교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기도원이 2024년 여름산상 부흥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늘문교회 이기복 원로 목사는 예배가 성공의 비결이라며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순종이 길을 만든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변화산 기도원은 1996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여름산상 부흥 대성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3일열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파주시에서 채집한 모기 102마리 가운데 4마리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됐다며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야외 활동 증가로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객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 자제와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만 2,900건에 달하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에서 지난 4일까지 발생한 해파림 쏘임 사고는 약 2,900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바닷속에 해파리 부착 유생이부터 태어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이 늘어난 것과 부영양화 등 해파리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멕시코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한국과 멕시코를 오가는 직항 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마약 단속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 세관에 멕시코발 마약 밀수 전담 대응 특별팀을 구성해 마약 밀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해 여행 경보를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철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한 온라인 부당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혁신지수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럽 혁신지수에서 119점을 기록하며 캐나다와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가운데 11개 지표에서 유럽연합 평균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상표와 디자인 출원, 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지표에서 5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청년 문화 패스 하반기 추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청년 문화 패스는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0세에서 23세 청년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모집은 상반기 모집 때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 신청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청년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12일부터 26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무리한 산행에 의한 3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자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사고 발생 지역 외에도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쉼터와 스마트 자동 심장 충격기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